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 요건을 구비 후에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권의 양도와,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한 거지요. 양도와 대항력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퀘스천 볼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만일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또한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양수인에게 지금 주택을 산 양수인에게 세입자 임차인은 대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이 세입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주택이 양도되면 당연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설사 양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첫 번째, 자, 어느 주인이 소유권 이전했고요. 이것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어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유상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날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유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을에게.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요 임차인은 이 주택을 산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효하고요.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양수한 을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요,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에 대한 질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네요.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기와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자에게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1988년 4월 25일 대법원 선고 87 다카 2509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임차인이 있었어요. 요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이 집주인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B라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습니다. 임차권 양도. 그런데 B라는 사람에게 이 임차인인데 A가 가지고 있던 갑으로부터 받을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의무경매 개시했다. 그랬을 때 이 B라고 하는 임차인, 그러니까 얘는 전대인이 되겠죠. 얘는 전차인이 되겠죠. 이때 전차인은 대항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요 임차인은, 전대인은 이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B라고 하는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동의가 있어가지고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 이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집주인 설정자지요. 채권자가 근저당권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B라고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면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이런 전차인,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항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